황동현의 시선 집중 인터뷰. 한동안 잠잠했던 불청객이 미세먼지가 다시 한반도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수도권 전역에 올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시행이 되는데요. 지난 주말 지도상에 나타난 미세먼지는 중국 본토를 또 시뻘겋게 물들였고 우리 수도권 그리고 충남 쪽도 나쁜 단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질수록 한반도 미세먼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지난 겨울철 미세먼지의 공포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내일 광주에서의 미세먼지 바로 알기 특강이 열리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장재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미세먼지가 다시 한반도를 덮칠 것이다라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해마다 미세먼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미세먼지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꼭 외국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겨울철 또는 봄철 이럴 때 이제 공기 순환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상적인 조건도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심해지죠.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지금 뭐 사상 최고 수준인 거는 사실이고 네. 또 국민들께 이렇게 좀 위로 말씀드리긴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약간 과장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불안감을 토대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없듯이 남 탓하거나 네. 또는 이제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뭐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하는 이런 또는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의 뭐 공포감 조성 이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지적해 주신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모두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중국발 미세먼지의 위험성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부터 네.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발입니까? 이제 미세먼지든 이 대기오염 물질들은 뭔가 연소를 했을 때 특히 이제 뭐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런 걸 태우거나 소각했을 때 많이 생기는데 네. 대기오염 물질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칩니다. 그거는 이제 상식 중에 상식이겠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라가 크고 공장도 많고 하니까 이제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것이 동북아든지 또는 뭐 지구적으로 봐도 영향이 기여도가 크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은 최근 저희가 중국 탓을 하고 있었던 지난 5, 6년 동안 사실은 중국은 가장 급속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악화되고 또는 방치된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하나 좀 위험한 문제는 이제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얘기를 하면 뭐 너 중국 사람이냐 뭐 매국노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지거든요. 네. 이런 식의 것들을 방치하게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가 좀 역할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도 우리나라 이 지금 발생하는 이 봄철과 겨울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란 말씀이신데요. 대체로 어떻습니까? 이 외국에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영향,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영향의 어떤 퍼센테이지, 전체적인 어떤 비율을 본다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그 이제 추정은 많고, 네. 그런데 그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연구된 것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네. 혼자서 주장하는 거는 많은데,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영향을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영향을 알려면 양쪽 나라의 수많은 이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네. 또 뭐 북한, 몽골, 일본, 러시아들도 이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 잘 파악해서 그 국가 간의 공동 연구를 해야만 합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혼자만 해갖고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외국의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주장을 해갖고는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실제로도 학술지에 나와 있는 것도 아주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장은 많은데 실제 확인된 바는 굉장히 없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공동 연구를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5, 6년 동안 아주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 너무 많이 그냥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나요? 네. 그래서 남한테 핑계를 너무 미룬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꼼꼼하게 서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인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커져버렸고 그런 것들 가지고 미세먼지를 이야기했다란 이야기시고 그렇다면은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특히 우리나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수님? 모든 나라가 하여튼 미세먼지 발생은 석탄, 석유, 가스 이런 화석연료 연소 네. 그리고 또 어떤 소각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는 거기서도 나오고 공장에서 물론 나오겠죠. 또 가정에서 난방을 하고 또는 발전을 하는 발전소에서 이런 데서 모든 데서 많이 나옵니다. 또 그런 가스들이 공기 중에서 뭐 또 2차적으로 반응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기후 변화 뭐 온실가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런 걸 서로 환경의 그 오염 문제의 근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여튼 연료의 과다한 소비, 그다음에 과도한 소비에 의한 그 소각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문제로 있죠.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크냐 작으냐, 또는 정책적으로 뭘 했을 때 효과가 더 있을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또는 재정을 투입해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봄철과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우리가 더 크게 느끼는 것은 평소에도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강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물론 국민들께서 이제 언론의 그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 하고 봄철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1년 4계절이 다 지금 환경 기준을 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조금 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로부터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고 걱정을 덜으려면 1년 사시사철 다 근본적인 걸 줄여야만 이 전체가 감소가 됩니다. 미세먼지 평상시 오염도를 줄여놔야만 기상이 나빠졌을 때 그 악화되는 정도를 네.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 봄철 기온이 내려가면 땅이 차가워지고 이러면 이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상 현상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또 오염도가 더 심해지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셨던 게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이 상술이나 이런 것과 결합되게 되면은 잘못된 정보를 또 얻게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대표적인 예로 많이들 궁금하신 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신체가 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마스크를 쓰면 미세먼지가 우리가 좀 콧속으로 들어가고 몸속으로 들어가는 미세먼지가 좀 줄어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마스크는 이제 걸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은 줄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국제기구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마스크를 쓰면은 미세먼지는 적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 생기는 부작용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KF95, 90 뭐 이런 것들 황사 마스크 같은 거를 주로 권유하는데 그게 사실은 공장 산업용으로 쓰던 건데 네. 90%, 95% 제거한다는 거는 일반 환경보다는 그 10배, 20배 나쁠 때 쓰라는 의미죠. 네네. 5%, 10%만 이제 추가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 일반 환경이 그런 산업용 마스크 쓸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비상 상황이겠죠. 네. 그러면은 정말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어떤 환경 폭동이 일어나야 할 그런 네네. 정도의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것이 아니면 안 돼도 마스크를 쓰라고 정부가 권유한다면 이게 마스크 회사의 영리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또는 자기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를 국민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재고를 해야 되고 네. 아마 정부도 마스크를 그동안 권유했던 게 잘못된다는 것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네. 그러면 빨리 그거를 개선해야 시정해야 되고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몇 가지를 들었는데 좀 더 깊은 정보를 듣기 위해서 또 광주에서 강의를 하신다면서요. 언제 어디서 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정보 주시죠. 네, 광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내일 오후 2시에 네. 광주 NGO 센터에서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게 한 2시간 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몇 시죠? 또 몇 많은 시에? 얘기를 오후? 신청은 뭐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에 연락하면 된다고. 네. 다시 한번 시간 알려주세요. 몇 시에 가면 되죠? 오후 2시에 네. 그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광주 NGO 센터입니다. 자세한 네. 그 정보는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광주 환경운동연합에 연락하시면 네.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단 제대로 된 미세먼지 먼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광주는 네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릴게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